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6년 이제 공무원 초시생분들을 위한 단기 합격 팁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수의 합격생들 배출했던 방법인데요. 초시생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공무원 단기 합격이 힘든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단기 합격이라는 거는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을 단기 합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강사님들이나 학원 퀄리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분들이 뭐 공무원 학원 퀄이라고 하면 뭐 기본, 심화, 기출, 뭐 압축이나 요약, 그 다음에 뭐 단원별 뭐 문제, 그리고 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학원의 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수험생분들은 회독이 안 되고, 그러면 이해 암기, 정리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들은 것을 마치 안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다음 거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이제 수강생분들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강의를 계속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 만들어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형 모의고사. 난이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수험생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하고, 그럼 다시 또 불안하니까 다시 또 강의 수강이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은 사실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강사님들은 저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적인 부분들의 모의고사 다 넣기 때문에 실력 측정은 거의 안 돼요. 대다수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행착오라고 하면 과목 순서, 그리고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소거법으로 푸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OMR 작성하는 연습,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야지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의 퀄리를 다 따라가게 되면 다른 과목 공부 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만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데 필요한 인강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서랑 기출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법 과목은 뭐 최신 판례 특강이나 아니면 법 개정 관련된 특강 정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서를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요약서를 늘리지 마시고요. 요약서를 추가해야죠. 늘리기보다는 기본서를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기본서를 빠르게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하프 모의고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그냥 문제풀이 연장일 뿐이에요. 근데 하프 모의고사 말고 우리가 기출도 제대로 못 잡으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집과 책은 시행착오별, 기출, 그리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만 제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이러한 장기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님들도 문제점이 있죠. 수험계 늘어나는 데는. 일단 첫 번째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초시생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강사님들의 공부법이 초시생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기본서와 기출을 공부했던 재시생이 할 수 있는 상위권 공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님들은 오랫동안 강의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적중률도 높여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할 때는 OT 강의를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설 강의를 반드시 봐주세요. 해설 강의를 봐야지 이 강사님이 실제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OT 강의는 강의를 팔기 위해서 상당히 다들 잘하세요. 근데 실전 강의랑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해가지고 강의 스타일 확인해 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온라인 관리만을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 강의를 관리를 하는데 모든 강사님은 다 모든 영역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떤 강사님은 이 과목에서 특출나고 어떤 강사님은 이 과목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떤 강사님은 안다는 전제 수업을 나가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 분량을 좀 선별을 해주셔야 돼요. 강사님의 1년 커리를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강의, OT 강의 보니까 필요한 강의만 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엔 한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에서 다시 또 보라고 권합니다. 뭐 합격생분들이 추천한다. 뭐 다른 강의는 다른 선생님 거 봐도 되는데 이 강의는 나의 시그니처 강의로서 반드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강사님들 가장 큰 문제점은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본인 과목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 공부 병행이 거의 힘듭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뭐 기본서 단계에서 이해 암기 복습을 하고 관련된 기출을 풀어라. 좋은 말인데 그거는 이미 작년에 기본서 기출을 공부하신 재시생분들은 가능하나 초시생분들은 못합니다. 왜냐면 기본서 강의가 100강이 넘고 1000페이지가 넘어요. 5과목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조언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들어야 될 게 강사님들이 전문가니까 과목별로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 선별 이런 거 괜찮아요. 또 유형별로 접근법 괜찮습니다. 근데 공부법은 좀 잘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강사님들 공부법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본인 과목에서만 통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과목을 병행할 수 없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 조언 듣다 보면은 그 과목 강사님의 과목 전수는 잘 나오지만 다른 과목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보통 다른 과목에서 몇몇 과목에서 아깝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수험생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 불안감이죠. 불안감에 의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럼 꼼꼼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느리고, 해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건 강사님들의 문제점이 더 큽니다.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완벽한 1회독보다는요, 좀 부족하더라도 3회독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444 학습법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너가 상당히 중요해요. 플래너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체크해야 되고 어떤 과목이 지금 밀리고 있는지 또 내가 많이 틀리는 문제는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뭐 이론에 대해서 이해 정리 암기가 안 됐거나 단원별이나 아니면 랜덤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됐거나 문제를 풀면서 포인트 놓치거나 그 부분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래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플래너를 적지 않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 상담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이나 기반이 안 잡혀있는 과목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이 밀리게 돼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과목 양도 많고 분량도 많아가지고. 근데 플래너에 작성을 해가지고 최소로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공무원 단기 합격을 위한 444 학습법. 제 444 학습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총 3단계인데요.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개념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이 기본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형별 어떠한 접근법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강의 완강을 목표로 해 주시고요. 이 단계에서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요. 재시생들은 가능하나 초시생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 선별 위주로 해라. 자, 2단계에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필기를 하느라 이해를 놓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0페이지를 어떻게 초시생이 다 이해하면서 나가겠어요. 이해는 뒤에서도 됩니다. 이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단권화를 하고서 기본서 단권화를 여러 번 해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도 여러 해독을 하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도 할 거고, 시행처별 기출 적용 연습도 할 거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도 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거나 작업도 하고 기출도 분석과 해독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필기 위주로. 자, 필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과목의 인강을 다시 한번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단계에서는 이해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면 뒤에 과정에서 문제화돼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다음 2단계. 단원별 중요 직렬 기출 3회독을 저희가 분석과 삭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본서 단권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작업에서는 우리가 출제 범위도 확인할 거고, 본문,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도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제 작업을 해가지고 빠르게 볼 겁니다. 뭐 조효지 선생님 뭐 842 공부법이나 그런 것처럼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단권화에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여기서는 단원별 문제집도 풀고,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적용 연습하면서 단원별로 약점 체크도 할 거고,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또 최근 시행처벌 기출도 풀고, 그 다음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초시생분들은 1, 2단계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3단계까지 못 옵니다. 1, 2단계 좀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반을 잡고 나서 3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단원별 기출에서 타직렬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서 단권화 보완을 할 겁니다. 마지막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이 기본서 단권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 기출, 단원별 문제지,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 그 내용을 빠르게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누락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A4 용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마다 한 5페이지 이내로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특히 초시생분들이 초반에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복습입니다. 복습. 당일 복습을 해야 하는지. 당일 복습은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하는 건데요. 이거는 재시생들은 가능해요. 이전에 기본서 기출을 봤기 때문에 당일 복습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시생들은 당일 복습 힘듭니다. 기본서 100강이 넘고 페이지만 1000페이지, 무려 5과목이에요. 그거 언제 당일 복습해서 언제 진도 나가려고요. 초시생은 뒤에서 우리가 회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면 기본서 단권화 작업도 할 거고요. 기출을 반복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무원은 회독하면서 복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회독 복습을 추천합니다. 물론 초시생도 당일 복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 문제. 전공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이거는 당일 복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목에 만약 기반이 있다, 그런 분들 당일 복습 해도 되고요. 만약에 초시생인데 당일 복습을 원한다면 인강 한 강 듣고 한 5분에서 중요한 내용 빠르게 읽어보기,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수험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시험이 1년이 아니라 뭐 한 1년 한 15개월 막 16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당일 복습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일 복습하지 말자. 자, 누적 복습. 뭐 긍정에너지 토립하는 공부법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일, 4일, 뭐 7일, 뭐 14일 특정 주기로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이거 좀 약간 애매한 게 과목 수가 많고 양이 많아서 이런 복습은 힘듭니다. 자, 일반 수험생들은 회독 복습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기본서 한 번 볼 거 아니라 단권하고 여러 번 볼 거고요. 기출 반복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회독을 하면서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당일 복습을 하든 아니면 회독 복습을 하든
어차피 저희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해석 복습 하다가요. 기반이 쌓이는 3단계부터는 당일 복습으로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래너 상당히 중요하다. 자, 당일 계획을 세워주세요.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은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수정 다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밀리는 과목도 있고요. 계속 하루하루마다 특이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당일 계획만 세우세요. 그래도 각 과목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그거는 기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에 그날 공부한 과목과 분량을 적어주세요. 만약에 인강이 총 100강이에요. 근데 오늘 그 과목을 1강부터 10강을 들었다. 그러면 분량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전체 이 정도 분량이니까 이 정도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독학으로 한다. 뭐 기본서 총 1000페이지예요. 오늘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부터 예서 600페이지를 공부했다 해볼게요. 그럼 분량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 계획으로 적자. 왜냐면 당일 계획을 적어도 그날 공부하고 나서 수정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다음날 공부할 부분에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또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목과 분량 외에도 그날 공부하면서 약점이나 실수를 짧게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이론이 제대로 이해 정리 암기가 안 됐는지, 아니면 단원별 랜덤형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됐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놓쳤는지, 분명히 틀린 문제는 틀린 이유가 있다는 거, 강사로서는요. 그런 걸 체크하자는 거죠. 그리고 플랜을 적어봐야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일요일날 보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주어진 시간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푹 쉬어주시고요. 또 초시생분들은 초반에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시간 단위로 공부해야지, 뭐 분량 단위로 공부해야지. 뭐 유튜브 공부법을 보면 분량 단위로 공부하는 영상도 많은데요. 근데 강사로서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목 기반을 잡기 전까지는 시간 단위로 공부해주세요. 분량 단위로 못합니다. 왜냐면 분량 단위로 공부하게 되면 특정 파트는 어렵고 특정 파트는 인강이 깁니다. 그거를 어설프게 분량으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다른 과목 다 밀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은 1단계나 2단계까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끊어주세요. 일단 오늘 이 정도 시간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 정도까지 하고 끊고 다음에 그 과목 이어서 할 때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제 과목별로 기반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분량 단위로 문제풀이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집, 시행착오별 기출, 전보의 모의고사를 한 해 풀고 분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단거나 빠진 내용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에서 파직량 분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반이 없는 단계에서는 시간 단위 공부, 하지만 기반이 생기고 나서는 분량 단위 공부로 하자. 자, 다음에 초시생분들은 이제 프리패스, 강사, 교재 선택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일단 프리패스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학생들이 많이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학원에서는 할인을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줄 거예요. 교재도 주고. 근데 프리패스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낮은 프리패스는 강사님들이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강사님들이 좋은 강사님들이 많은 프리패스는 비싼 경우가 많고요. 가격보다는 강사가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강사. 그러지 않고 가격을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다른 강사님과 비교돼가지고 후회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프리패스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에 그러면 프리패스 낮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되냐? 그런 경우는 직렬이 인기 직렬이 아니라 뭐 또 소수 직렬이나 강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직렬은 괜찮아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좋은 강사가 있는 학원의 프리패스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정할 때 OT보다는 해설 강의. 그리고 강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 선별해 주는지. 가끔씩 선별 안 해주는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뭐 기술직이나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교재 같은 거 선정할 때는 교재 자체에 중요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해설이 상세한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설이 상세하면 나중에 독학으로 전환하기 참 좋거든요. 그리고 프리패스 중에서
종종 막 이렇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인강 플러스 뭐 어떤 새로운 기능 해서 비싸게 파는 경우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만 듣는 것도 바빠요. 옵션은 다 필요 없습니다. 1년 단위든 평생 단위든 하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권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선생님, 단권화를 해야 합니까? 아니, 단권화가 무엇입니까? 아니, 단권화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자, 일단 단권화는 무엇이냐면요. 단권화는 한 교재에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의 중요 내용을 다 넣는 거예요. 한 거에 다 정리하는 거죠. 그럼 단권화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아닌데요. 이전에 합격생들 보면은 단권화 필요 없고 기본서 볼 필요 없고 기출만 잘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그 과목이 쉽게 출제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이 쉽게 출제된 해는 기출 범위에서 많이 나오고요. 암기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해는요. 기출 범위를 벗어나거나 암기가 아닌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본서 단권화를 만드신 분들은 응용이 가능하지만 기출만 보신 분들은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단권화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해야 되냐? 저는 요약서나 기출보다는 기본서에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기본서는 장점이 있죠. 첫 번째, 목차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빠진 내용이 없고 서술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단권화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기본서 단권화를 하라고 하면 초시생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선생님, 기본서 약 두꺼운데 그 단권화 다 가져가야 됩니까? 시험 때? 아니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어차피 A4 용지로 우리가 모르는 거 위주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A4 용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해주세요. 자, 요약서는요. 한국사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국사는 지금 현재 쉽게 나오고 있고 한국사는 워낙 요약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요약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약서는 강사님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다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요약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반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기반이 없는 분들은 이거 모차도 빠져 있고 내용도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은 추천 안 합니다. 기출은 모차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겹쳐요.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낫다. 만약 내가 요약서로 단권화를 한다. 재시생들은 괜찮아요. 재시생들 다시 시험 준비할 때 전에 기본서를 봤기 때문에 나는 기출이 아니라 요약서에다 단권화 하겠다. 그런 분들은 기본서에 목차, 세부 목차 정도만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을 들어야 될지 실강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독학을 해야 할지. 저는 초시생은 인강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반복도 가능하고 강사님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속도 가능하잖아요. 실강은 재시생들인데 나는 실제 강의실에서 긴장감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 추천해줘요. 근데 초시생은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실강은 이미 커리가 정해져 있고 진도 쭉쭉쭉 나가요. 실강은 못 듣습니다. 초시생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초시생은 인강. 재시생들도 인강을 추천하지만 그 중에서 현장 강의를 중요시한다? 재시생들은 현장 강의 괜찮아요. 독학은 공부 습관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만약 공부하는 방법 모르는 분들이 독학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인강을 같이 활용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인강을 보고 싶은데 공부 습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관리바이나 관리형 독서실에서 시간 관리를 받으세요. 다음, 공부 장소. 만약에 직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장 좋죠. 그럼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직 공부가 힘드신 분들은 뭐 독서실, 뭐 카페, 뭐 스터디 카페 등등등 관리형 독서실. 근데 나는 한 곳에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세요. 오전, 오후는 한 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저녁이든 뭐 집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공부한 습관이 없으신 분들 관련 독서실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좀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하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눈에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딱딱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자극을 받기 참 좋습니다. 자, 이 질문 많이 합니다. 개정판 봐야 하는지. 법과목은 보세요.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 한국사는 크게 개정되는 게 없습니다. 영어는 이미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한국사는 뭐 이전 교재를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연도와 상관없이. 영어도 개정이 됐지만 결국 이전에 있던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국어는 어쨌든 작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판까지 괜찮은데 근데 그 이전 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꾸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초시생분들은 모든 개정판 교재는 다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최신 강의로 보려고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전 강의와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빨리 보세요. 이걸로 인강을. 그리고 법과목만 최신 강의를 추천합니다. 초시생분들 잊지 마세요.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인, 만시생, 그리고 알바 병행하는 수험생. 직장인 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 기간을 좀 현실적으로 여유 있게 두세요. 그러지 않고 조급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급하게 공부하면서 과정을 빼거나 아니면 좀 공부하고 나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들은 우선순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시생 같은 경우는요. 남편분하고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일도 약간 좀 적절하게 나눠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 행사 있잖아요. 빠질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가족 행사 빠짐으로써 가족 간의 어떤 친척들과 관계가 좀 애매해진다. 그냥 가족 행사 참여하세요. 알바를 병행하는 수험생들은 알바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과목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일단 초시생이면 영어부터 먼저 해주세요. 영어, 어휘,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문 공부해서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고 그럼 독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리는 단계에서 국어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까지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까지 좀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가 좀 기반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타과목 넣어주세요. 타과목 넣을 때는 이제 영어, 하루는 영어, 하루는 국어 해서 1시간 내내로 해주시고 나머지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은 타과목 약간 이렇게 좀 반향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직장인 공부법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인 분들은 밤에 공부하기 좀 힘들다. 그럴 수 있잖아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 그러면 새벽에 공부를 해주세요. 저도 강사라서 오랫동안 미라클 모닝을 해왔지만 새벽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해 요소가 적습니다. 만약에 직장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일찍 출근하세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카페 또는 직장에서 공부가 가능하다. 그럼 직장에 일찍 출근하고 나서 직장에서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직장에서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소문내지 마시고요. 다들 안 좋게 봅니다. 다들 질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짧게 어쨌든 이렇게 초시생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촬영하면서 간단하게 조언 드렸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조언은 제 유튜브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단기 합격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 방향이 틀리면 수험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강사님 말 다 듣지 마세요.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활용하세요. 강사와 학원은 부분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완벽주의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하자.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하려면 플랜을 작성해야 돼요. 플랜을 작성해야지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1년 안에 단기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